손가락을 귀 안에 넣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어느 한쪽은 좀 많이 물리고 어느 한쪽은 좀 적게 물리고 그러면 내가 아래턱이 좀 틀어져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발혈정 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면 부위가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비대칭은 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데요. 흔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턱이 이렇게 좀 틀어지면 귓구멍도 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손가락을 귀 안에 넣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어느 한쪽은 좀 많이 물리고 어느 한쪽은 좀 적게 물리고 그러면 내가 아래턱이 좀 틀어져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고요. 한쪽으로 계속 찝다 보면 오른쪽 교근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 교근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아래턱도 실제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길어지고요. 위에 상악골도 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커지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칭이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이 맞는 사람이 훨씬 더 좀 호감도가 좀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로는 본인이 셀카를 찍어서 왼쪽만 잘라서 좌우 붙여넣기, 오른쪽만 잘라서 좌우 붙여넣기 해서 얼굴이 좀 많이 다르다면 비대칭 정도가 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찾아보고 그러기도 좀 힘들다면 그냥 A4 용지로 반을 좀 가려서 이쪽 얼굴 보는 거랑 이쪽 얼굴 가리고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래턱이 틀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이제 들이게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턱을 괸다든지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서 자면 아래턱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턱을 괸거나 한쪽으로 씹거나 그러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이를 교정받다가 보면 한쪽으로 계속 씹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금니를 뺐는데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하면 이 이빨 자체가 조금씩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비대칭이 될 수 있으니까 치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턱을 괴는데 턱만 이렇게 괴일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골반도 좀 같이 틀어지면서 좀 괴면, 골반이 틀어지면 그 위에 보상적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다시 또 위로 가면 보상적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척추 라인부터 시작해서 턱까지 틀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턱 자체가 틀어져도 거꾸로 골반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 쪽도 봐줘야 되고 골반 쪽도 봐줘야 되고 균형 잡히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톡스나 필러를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꽤 좀 부작용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영구적으로 근육이 좀 약하게 됩니다. 간혹 흘러내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안검하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 안 일으킨다고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말단 부위, 코끝이라든지 그런 데는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나, 혹은 눈 주위에 필러를 하면 잘못하다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동맥을 막아서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주로 하는 거는 침으로 하거나 매선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침 치료는 신경 손상이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사기는 피부 조직을 찍고 들어가는 데 반해서 침은 좀 끝이 뭉툭하게 돼 있어요. 손상 정도가 훨씬 좀 덜할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침의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매선요법이 있는데요. 매선요법은 주사기에 수술용 실을 넣어서 빼면 수술용 실만 남아서 침을 계속 막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노리는 요법인데요. 수술용 실은 몸 안에서 저절로 녹아서 부작용이 없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요즘에 이제 이 매선요법도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실 자체를 좀 굵게 한다든지, 실을 여러 가닥을 한꺼번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가시 모양을 내서 이렇게 여기를 당겨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매선을 통해서 부작용 없이 얼굴 비대칭을 치료하고 미용적인 효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도 제한된 상태에서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대신 침이나 매선은 좀 더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약간 좀 비대칭이 아닌가 싶다면 일단 거울을 보고 A4 용지로 반씩 가리면서, 아니면 셀카를 찍어서 앱으로 반을 잘라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본다든지, 새끼손가락을 귀 속에 넣고 움직여서 맞물리는 정도가 같은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면 턱을 괴지 않는지,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지 않는지,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지 않는지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